거의 정우성이 온 것만큼 대단한 분이에요.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주제가 수사 대상. 진짜 이래서 제가 나온 건가요? 수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수사 대상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피의자야? 자, 쌀벌한 지금 주제. 신변호사님 우리 그 프로그램 소개는 하고 갑시다. 코너 소개. 콩가루. 네, 양지열의 콩가루 39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신유진과 함께하는 좋아. 콩가루. 다시. 자, 신유진의 콩가루 39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회의야지. 참 진짜. 제가 대한뉴스 팬이잖아요. 제가 정말 댓글도 제가 사실 유일하게 달았던 것 같아요. 이 유튜브 방송에 댓글 다른 건 처음이에요. 대한뉴스가. 진짜로?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벌써부터 이렇게 힘들지? 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진짜 그러면 대한뉴스는 대신에 실방을 항상 봤어요. 네, 그 월요일부터는 월요일 솔직히 안 봤다. 양재열 변호사님 팬이잖아. 관스모. 양재열 변호사님 팬이잖아. 근데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 대한뉴스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 그렇죠. 있잖아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나 대물 시네마.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맞죠. 뭐 김명대 때문에? 아니야. 어쩔 수가 없어. 거물. 뭘 또 거물이야. 거물 때문에. 거물. 겁이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한뉴스에서는 또 민동기 기자님이랑 하는 케미도 너무 좋고 또 양재열 변호사님 팬이라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우리 진 변호사님까지 콩가루의 합력을 보고 얘기 안 나올까 이렇게 점점 방송인이 되는 걸 보면서 뿌듯한 거 있잖아요. 잘 크고 있구나. 네. 근데 초반에는 저 어쩌지 저 양반 양복 입고 아니 근데 방송인이 돼가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 언니 오자마자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진 변호사님한테 방송 꿀팁을 줬어요. 오자마자 변호사라는 그런 거 좀 벗어 던져라. 변호사로서의 그런 거 다 가식이야. 솔직하게 합시다. 이미 많이 내려놓은 건데도 아직 부족하네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변호사를 던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길 평해하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뭔가를 벗어야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좋다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진 변호사님에게 제 요즘 근황을 알려드리느라고 제가 이제 좀 춤추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거의 입을 못 닫으시는. 아니 근데 솔직히 사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진 변호사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나 그렇게까지 문화 충격을 받을 줄을 몰랐어. 놀래가지고. 차마 눈 뜨고. 아니 신유진 변호사님 보여주신 영상을 여러분들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걸 지금 보여드리면 안 되니 보여드릴 수 없죠. 이게 아마 지금 안 되겠지. 될 거야. 지금 여기는 안 되겠지. 인스타에 들어가서 뭐라고 치면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신유진 변호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인스타그램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방송을 쉬고 있기 때문에 잊혀지면 안 된다. 우리 방송인들은 항상 복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방송인이에요? 프로 방송인 심지어 전문 그렇죠. 복귀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잊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언제쯤 복귀하시고요? 저 하반기에. 왜요?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언니랑 팔로워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쉬고 있다는데 안 쉬고 있거든요. 계속 올려.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안 쉬고 있어요. 신 변호사님 아까 그 춤이 뉴진스의 디토? 디토도 있죠. 디토도 있어요? 네네, 디토도 있고. 깜짝 놀랐어. 이 양반이 개그맨 시험이 아니라 아이돌 준비를 했던 건가? 너무 잘 춰. 춤을. 요즘 OMG 연습하고 있대요. OMG. 대단해요, 진짜. 어떻게? 끼가 진짜. 노홍철 씨를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인 건가요? 노홍철 씨 나도 만나고 싶었잖아. 아직 못 만나보셨구나.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텐션이 방송에는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노홍철 씨랑 방송을 해봤거든요. 훨씬 한 10배 정도 되는 거야. 진짜? 노홍철 씨 막상 실제로 방송했을 때 그렇게 막 업하지 않아요. 그래요? 조용하다가 자기 코너 들어왔을 때 막 업하는 거지. 우리 신 변호사님은 대기실에서부터 다 짚고 들어왔어 지금. 집에서도. 아니 근데 저는 삶이다. 아까 처음 딱 뵀을 때 누구시지 이랬는데 신 변호사님이라고 해서 이제 방송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좀 약간 좀 거들먹거릴 만도 한데 연예인병 있을 수 있지. 새끼 PD가 왔는데 벌떡 일어나서 진짜 깍듯하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진짜 이렇게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해. 저렇게
겸손은 힘들다. 아유, 겸손 힘들어. 정말. 근데 이런 식으로 실제 저기 뒤에 가서는 엄청 겸손하시죠. 겸손은 힘들다. 맞아요. 아니 우리 새끼 PD 새끼님도 맞나? 새끼 PD 새끼님도 팬이셔가지고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제가 새끼 PD입니다 이러면서 야, 되게 웃긴 게, 우리하고 방송할 때는 뭐 별로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쪼르륵 와가지고 막, 막 되게 챙겨드리고, 아이고, 야. 아니 새끼 PD님은 진짜 방송에서 언급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연한 것 같아. 진짜 거의 출연한 것 같아. 되게 좋아한다, 진짜. 광대가 안 내려가시네요. 너무 좋으신 것 같아. 뭐냐, 쟤? 배신감 느끼네? 아니 그동안 콩가루 재밌었다고 하더니 하나도 재미없어. 그냥 하는 말이야. 주제를 봐요. 당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야, 이 사람들이 방송을 몰라. 아니 아무리 이거 저 법률 제목 방송 누가 하려고 뽑았어, 해도 이씨. 이렇게 법률 방송 제목 누가 뽑았어? 요즘 양지열? 이슈돼. 딴 제목으로 바꿉시다. 요즘 이슈되는 그런 걸 딱 접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못하나? 아니 그러면 바꿔야지. 양절의 콩가루 약간 잘 되려면 뭐 바꾸면 될까요? 사람 바꿔야 돼. 잠깐만 일단 그러면 양지열을 바꿔야 되는 순위. 양지열을 바꿔야 돼. 3위. 아니 바꾸지 말고 네. 그냥 제가 하반기 합류합시다. 아, 그냥 합류합시다. 저는 사실은 야. 너무 좋은 게 네. 잘 생각해. 뭐가 좋지? 일단은 리액션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하고 해라, 지금. 안 좋은 거 같아.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하반기에 제가 이렇게 합류를 하면은 네. 좀 더 새롭게 저도 맞아. 아이디어 좀 내고 아. 야 이거 봐봐 이거 당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근데 신 변호사님, 네. 막상 저기 다스베이다에서 뜨고 없어졌잖아. 헤어지러 갑니다. 헤어지러 갑니다. 방송을 마무리하고 나왔다?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상반기에 좀 힘들어서? 쉬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빠지니까 그 방송이 폐지가 되더라고요. 야. 거기도 그 이혼 방송이죠. 이혼 법률 방송. 관련. 제가 좀 쉬고 싶었는데 마치 사실 그거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좀 늘 줄 알았거든. 아무 상관이 없더라. 맞아. 그거 전혀. 보시는 분들은 이거 안 보시나 봐요. 아니 그냥 신 변호사님이 일로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제가 이쪽으로 합류를 하는 걸로. 좋아요. 자연도 화기애애하게. 아유, 우리 콩가루 식구들 앞에서 계약을 근데 하셨고요. 잠깐만 그냥 말만 늘어놓으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야. 저 진짜. 그런 이 거 언니는 아니야. 절대 말만 하지 않아요. 맞아요. 춤추는 거 보셨죠? 엄청 의리로 삽니다. 오직 의리. 자, 이제 단 한 가지 문제는 콩가루가 그때까지 살아남는지 하는 문제가 여러분 콩가루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켜주세요. 네. 제가 지키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오신다면은 내가 뭐 옷을 벗기라도 해야 돼요. 뭐든 그건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저도 원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야. 진 변호사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 너무 웃기다. 말문이 네. 막혔어. 뭐야? 말면서 안돼. 그건 아니야. 뭐야? 분장을 하는 게 좋다. 좀- 분장할 땐 껴입어야 된다. 맞아. 분장 전문이야 또. 맞아요. 분장해야지. 저는 또 분장도 하세요? 그럼요. 저는 라디오 갈 때 주로 분장을 합니다. 왜 라디오 갈 때 괜찮아요? 보이는 라디오가 있잖아요. 그 보는 몇 명을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가 우리 서초동에 네. 좋은 분장실을 발견했어요. 진짜 그거 장난이 아니에요. 방송 분장 전문. 와, 내가 거기서 새벽 난 변호사 특집을 이렇게 옷을 빌려오면 거기 되겠네. 한번 가자 우리 다 같이.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옷을 내가 빌려올 테니까. 하반기. 방송이 10년이 넘었는데 샵에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양 변호사님 분장 약간 설레요. 어떻게 하실래요? 뭐 어떤 분장 하실래요? 뺑덕어멈 분장도 올리겠다. 좋다. 일본 순사 그런 느낌. 나 한 번 속눈썹은 붙여본 적 있어. 우와, 진짜로? 다른 방송할 때. 뭐예요? 여장했어요? 아니 그냥 잠깐만 그러면 신 변호사님 하반기에 오시면 네. 신 변호사님은 출연료 주는 거야 마는 거야? 나는 일단은 내 건 괜찮아요. 왜냐면 저쪽은 출연료 없이 저 나오시거든요. 출연료 없이 나오고. 대박이다. 나 출연료 이제 차라리 주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끝까지 자기는 거짓말 하고 있어요. 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시는 거야? 일단 우리 하반기에 이거 붐업 되는 거 보고 얘기합시다.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기도 전부터 막 네. 출연료 얘기하고 이거 야. 너무 변호사스럽다. 역시 변호사들어. 사람 방송에 진정성이 있어야지. 방송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출연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돼. 갑자기 잠깐만 봐봐. 하반기 출연료 이거 역시 변호사는 이래서 안 돼. 아직 방송이 덜 된 거야. 아니 근데 만난 지 30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갈굼 나올 수가 있나? 근데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방송이지.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하반기에 꼭 같이 만나고 네네네, 제가 진짜. 오늘은 이 제목에 대한 그 고찰을 좀 해보고 다음에 제가 하반기에 합류하면은 이런 거 좀 예쁘게 좀 섹시하게 뽑을 수 있는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오늘 신 변호사님 끝까지는 시간상 못 계시는데
있는 동안에 네. 저 제목과 관련한 얘기도 한두 마디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하면 아니, 수사 내가- 대상이 되나요?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하셨던 얘기들을 고려해봤을 때 네. 저런 얘기는 모르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어머, 진짜 어머, 입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아, 죄송해요. 네, 입에 많이 들어갔는데 진짜 방송에서 웃음판이 났겠다. 못 해먹겠다. 나 진짜 이 변호사님 할 짓이 뭔데 극한 직업이야. 웃음 파는 게 차라리 낫다. 방송 나가서 내가 무슨 말 패고 말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진짜 철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맞아요. 와 엉덩이 땀띠 나고 장난 아니에요, 장난 차라리 두살 아니에요. 받고 말지. 난 차라리 내가 되는 게 낫지. 앞에 변호사로 가는 거 진짜 힘듭니다. 변호사 극한 직업이다. 아.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러지 말고 그냥 웃음 팔로 나가자. 여러분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인스타에 가끔 가다가 자기 어디 법원에 갈 때 네. 사진 셀카 올리거든요. 표정 썩 좋지 않아. 앞으로 저는 웃음 팔아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야, 기대하겠습니다, 하반기. 네, 아. 네, 그러면 저 잠시 다음 하반기에 뵐게요. 네. 야, 여러분 놀라셨죠? 한 2시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15분 가량이 지났습니다. 진짜 약간 그 폭탄이 투하된 어떤 현장에서 우리 셋이 살아남은 듯한 그런 느낌. 와. 뿅 했는데 우리가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가. 녹아 내렸어요 지금.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그 정도 텐션은 우리 셋 중에는 이제 겨들송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겨들송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라고. 우리 중에 1등이 그냥 이거 있잖아. 와 대단하시다 근데. 진짜. 저 남은 방송 시간 이거 체력 분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쏟아낼 수 없어요. 아니, 유진 네. 변호사님은 또 이제 체력을 다 쏟으신 다음에 집에 가서 쓰러지실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는 거 방전되실 따라가다가 거야. 진 변호사 괜히 따라가려고 하잖아. 큰일 나. 그냥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 텐션은. 엄두를 못 내. 아니 근데 진짜 그 댓글에 막 신유진 이런 그거 나와갖고 신유진 뭐 이랬는데 진짜 오늘 왜 사람들이 신유진 변호사를 찾고 진짜가 나타났다. 방송은 진짜 저런 식으로 정말 아니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진변 꼭 저렇게 안 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진변. 지금도 좋아. 진변 나름대로 색깔을 찾으면 돼. 저는 일단은 삶을 지금 46년을 저렇게 살아오질 않아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돼. 저거 한 5분 왜냐면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그런데 뭐라 그래야 되지? 공백이 하나도 없잖아요. 꽉 차 있죠. 꽉 차 있는 거. 네. 그래서 장원 선배가 되게 텐션이 높은 개그맨 선배가 있어요. 네. MC 장원이라고 저희 이제 유튜브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텐션이 진짜 높고 재밌는 선배인데 저 멀리서 유진 언니를 봤는데 자기가 다음 남은 방송이 몇 개인지 생각한 다음에 도망갔어요. 말 걸까봐. 와. 대화를 나누면 다음 방송에 체력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갔다고 얘기하는데 그 썰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누님 건강을 빨리 회복하셔서 유진 누님. 하반기에 꼭 네. 같이 할 수 있도록. 진짜 근데 너 충분히 가능하지. 우리 재밌을 것 같아. 고정으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대박 할 수 있지 왜? 스케줄이 되시면 진짜 맞아요. 너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세 분. 내가 빠질게 그냥. 난 힘들 것 같아서. 저기 아니 다음 스케줄 생각하시나 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 변호사는 이제 독립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 진 변호사님 그런데 자, 그러면 양지열이 이제 콩가루인데 양지열 없으면 무슨 일이야? 뭔 소리야? 아니 그 진승기의 콩가루로 바꾸면 되지. 아니. 어떻게 욕심 나세요? 아니. 아니 근데 대신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달에 한 번만 합시다. 감투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어.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래도 자 정신을 좀 수습하고 우리 무슨 얘기 하기로 했어요? 왜 신유진 변호사가 참관하는 게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거야. 사실 변호사가 아니면 저게 뭔 얘기야 아마 하셨을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저 지금 살짝 그 반절 정도 귀가 빨려가지고 신유진 변호사가 오면 왜 힘들다고 하는지 알겠다고요?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힘든 거야? 신유진 변호사가 지금 아까 겪어서 알지 않아요? 지금 겪어봤잖아요. 그걸 내가 물어보겠어? 아까 마지막에 신 변호사가 뭐라고 그러고 하고 왔어? 마지막에 하반기에 만나요? 아니 그거 아니 마지막에 뿅. 아니 그 전에 차라리 웃음을 팔겠다고 한 이유가 뭐였어? 변호사로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이제 하자는 거지. 아. 오늘 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 해야 돼요?
아니 야뭘 오케이, 우리는 알았어. 우리는 아까 이제 우리 대들송이라 얘기를 한 게 저희의 모토는 대한뉴스의 공익 채널입니다. 왜 그런 모토를?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 왜 지상파 보면 몇 % 이상 꼭 그런 거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 그렇지. 뭔지 알죠? 그렇지. 옴부즈맨 이런 거 아예 걸리고 막. 오브주변에 재미없잖아. 근데 우리는 일단 대한뉴스 안에서 그래도 우리 대가족분들을 위해서 애국가 같은 건가? 아니, 필수 편성 프로그램 이런 거 있거든요. 몇 법적인 퍼센트씩. 어떤 거를 좀 편하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공익 채널로 아 근데 지난번에 그 임대차?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는 그거 거. 내용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마침 그 박연미 평론가님, 경제평론가. 경제 기자님이 또 오셔가지고 같이 방송을 하는데 그 임대차 얘기랑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막 질문을 잘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질문했어요? 여기서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근데 무슨 질문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했다며. 오늘 했어. 지금 폭풍에 한번 휘몰아쳤잖아요. 지금 기억을 다 오케이. 잃었어요. 아, 이거는 인정. 어. 이거는 인정. 여기 지금 뭐 난리가 나 있어. 기억을 못하지만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제가 두 분 덕분에 질문다운 질문을 했어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야.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양지열의 콩가루 임대차 뭐였죠? 보증금 돌려받는 거. 신유진. 그거 37회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임대차 때 되게 반응이 좋아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또 그런 류의 그냥 뭐 엄청난 건 아닌데 실제로 형사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서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일단 변호사가 제일 이제 큰 거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뭐 구속이 되거나 체포가 되거나 그런 때 이 사람이 실제로 뭐 죄를 지었다 아니면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지었다라고 하거나 지었지만 형량을 좀 낮춰달라 뭐 아니면 형사 합의를 돕든지 이런 이제 피의자 피고인 이제 가해자를 돕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사실은 고소장 그러니까 범죄에는 구속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들인 거죠. 그 요건을 이제 사실관계와 증거를 들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인이 고소장을 쓰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두들겨 맞아갖고 신고하고 이거는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이 사람이 나를 속였고 그게 어떤 측면에서 속인 건지 증거를 대고 이런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가 고소 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피해자 편에 서는 경우가 있고 피의자 피고인 편에 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피의자 피고인 편에 서는 경우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범죄를 이제 저지르게 되면 체포 그리고 구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뭐 시위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아들이 사라졌어. 연락이 안 돼. 내 아들이 어디 간 거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뭐 대공분실에도 끌려가 있고 뭐 어디 경찰서. 근데 이제 예전에도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체포나 구속이 되게 되면 가족들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체포가 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행범인 체포. 현행범인 체포는 뭐냐면 이거예요. 겨들송이 슈퍼에 갔어. 그래갖고 아줌마 몰래 이제 껌을 주머니에 딱 넣는데 아줌마가 인연이네. 이 녀석이라고 하려다가 마음의 소리가 지금 튀어나왔거든요. 깜짝이야. 인연이? 이런 느낌. 이 녀석이 하고 손을 딱 잡아서 이렇게 딱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절도의 현행범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냥 잡은 거야. 이렇게 딱 잡아서 이 녀석이 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럼 미안해 이런 거지. 그렇지. 미안해, 미안해. 뿅. 아무튼 그런 경우는 현행범으로서 체포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긴급 체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법에 정해진 요건 뭐 3년 뭐 이상이었나? 아무튼 그 범죄에다가 뭐 이런 긴급하게 체포할 사유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체포를 할 수 있는데 체포 같은 경우는 딱 그 기간이 있어요. 체포를 할 수 있는 시간. 체포도 영장을 통한 체포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뭐 현행범인 체포 같은 게 있고 긴급 체포는 당연히 뭐 영장이 있어야 되니까 맞나? 긴급 체포 영장이 나와 있는 경우가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뭐야 여기 좀 족보예요 아니 뭐야? 그게 아니라 여기 왜 물어봐? 중간에 말이 끊겼으니까 현행범 체포는 왜 아주머니가 할 수 있냐면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경찰이 아니더라도 네. 현행범 체포는 법전에 그냥
도둑질하는 사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도둑질 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경찰 부를게 이럴 수는 없으니까 누구나 잡을 수 있다. 잡아둘 수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현행범 체포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긴급 체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경찰이 대개는 영장이 영장 떨어져 나와 있는 있죠. 사람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 경우는 이제 48시간까지만 체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체포 같은 경우는 보통 경찰서 유치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가보면 이제 별도의 독립된 곳에 이렇게 수감이 되어 있는 건데 뭐 구치소에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체포되더라도. 근데 거의 대부분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게 되어 있고 이 경우는 이제 변호사가 가서 면회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선임계를 특별히 내지 않더라도 그냥 가서 누구 하면은 면회를 할 수 있고 당연히 가족 친지들도 면회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체포 시한은 이제 총 제일 긴 게 48시간까지.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뭐 되게 뭐 수배 중인 누구를 잡았어. 그래갖고 그 사람을 이제 48시간 체포를 해놨는데 수배였다면 이제 도망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가둬놓고 뭔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체포를 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은 뭐냐면 이제 뭐 그 체포 이후에 좀 장기간 이 사람을 잡아놓고 수사라든지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인데요. 사실은 이제 형사법의 대원칙은 뭐냐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불구속 원래는. 재판도 원칙이고. 근데 어느 정도 범죄 수위가 있고 뭐 또 사기라든지 뭐 편취 금액이 얼마 이상이다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영장을 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원칙이 이제 약간 예외가 원칙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래서 거의 옛날에는요 그냥 거의 잡아놓고 수사를 했어요. 네. 90년대까지는 사실상 구속이 원칙이었고 구속이 네. 원칙이 요즘에는 갈수록 불구속 원칙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긴 많이 한데 돌아가고 있긴 하죠. 그래도 지금 이제 진 변호사 얘기한 과정을 만약에 내 가족이 뭐 속썩이던 아들내미가 아니면 사실 그럴 수 있잖아. 음주운전 같은 거에서 아빠가 그렇죠. 갑자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거든. 네. 그래서 경찰서에서 통지가 오는 거야. 그럼 막 아니 지금 당신 아들 내지 남편이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서초경찰서에 그 48시간까지 저 경찰서에서 구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류가 아니지 가지 신병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당황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하는지 아는 거야. 근데 구속 수사 또 얘기해 주시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요즘에 구속 수사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나오는 거는 일반인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수사들은 그래요? 아닌 거지. 근데 보통 제가 듣기로는 구속 수사하는 게 뭐 도망갈 우려가 있다거나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증거인멸. 증거인멸이나 이런 이유가 명확해야지만 구속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럼 도주할 우려를 뭘로 따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이 제대로 없다거나 주거 부정. 그쵸. 아니면 아까 수배자 같은 경우는 이미 도망을 다니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따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직업이 불명확하다거나 그렇지. 그런 그리고 경우는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둘 수 있고 또 약간 이제 무거운 범죄라고 했잖아. 그럼 범죄가 중대하면 내가 처벌을 세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누구나 도망가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영장을 쳐서 이제 구속을 시키는 범죄들이 뭐 제가 이제 했던 사건 중에 똑같은 죄질의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한 명은 이제 횡령 금액이 30억이고 한 명은 2억이요. 이런 경우에 2억짜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결국 이제 다 변제를 해서 집행유예로 끝났고 30억짜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도 둘 다 뭐 다 가정이 있고 뭐 신변을 이게 저기 뭐 보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다 있고 직장도 있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30억짜리는 어쨌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나오는 뭐 저는 이제 시사는 잘 모르지만 이재명 씨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어떤 뭐 구속 영장 이거는 사실은 뭐 과한 거 아니에요? 네, 일반인들의 수사하고는 그거랑은 좀- 오늘의 주제하고는 네. 오늘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이 똑같은 구속 수사라는 명칭이 똑같으니까 좀 의아하긴 했었고. 네. 국가로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근데 일반인이 구속 수사를 받을 확률이 그렇게 큰가? 많죠. 사기 그래요? 같은 경우 액수가 크면 네. 그리고 아까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 음주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만약에 해봤더니 세 그쵸. 번째다 막 이렇게 나오고. 세 번까지는 조금 그렇고 한 5번 정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4번까지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은 잘 안 해요. 어. 근데 5번 정도 되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시켜 버려요.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는 거랑 법정 구속은 또 뭐가 달라요? 아 수사 단계에서 구속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체포는 48시간이 이제 최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오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치는 경우에는 일단 경찰 단계에서는 10일 최대가 10일이고 그 이상은 경찰 단계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더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뭐 다시 날짜를 불러서 이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10일인데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체포는 48시간, 경찰 단계에서 구속은 10일, 검찰 단계에서는 20일. 한 번 10일 한 번 하고 한 번 연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제 뒷모습만 보고도 맞히시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 공기 있잖아, 공기의 흐름. 이게 뭔가 쉽게 말해서 한번 무거운 죄로 한번 잡히면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한 달 동안 수사를 받기 위해서 구속돼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수사,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법정 구속은 좀 이따 이제 우리 진 변호사 설명해 줄 텐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은 한 달까지 구속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수사 단계에서 구속 같은 경우에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힘든 게 특히 막 그 라임 김봉현 사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죄도 많고 되게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뭐 도망 다니는 사람 잡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 10일 동안 수사를 해. 근데 10일 동안 솔직히 말해서 무슨 수사를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뭐 계좌를 열어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이제 검찰로 넘어갔어. 검찰도 20일이 다예요. 그러면 이제 뭐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좀 굵직한 거 뭐 한두 개로 구속영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걸로 법원으로 이제 이 사건은 보내죠. 그럼 이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수사 단계에서는 20일, 검찰은 2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1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형사 1심 그거는 이제 2개월이 원칙이에요. 근데 2번에 한해서 연장이 됩니다. 이거는 1심, 2심, 3심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6개월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 한 가지 사유로 6개월 하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일단 일부 범죄에 대해서 좀 공소 제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실제로 이제 구속 상태에서 그러니까 구속 상태의 최대 기간은 뭐냐면 체포 이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30일 한 달 그리고 법원 단계에서 6개월이니까 1년 6개월 그러면 총 1년 7개월 정도를 이제 한 가지 범죄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잡아둘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이런 이제 1심이 끝나가는데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데 얘를 풀어줄 수는 없고 그럼 이제 다른 범죄로 또 영장을 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사건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이잖아요. 왜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말 억울한 경우를 당했는데도 풀려나지 못하고 구치소에 갇힌 채로 재판에서 유죄다 무죄다 판단이 안 나도 최장 1년 6개월까지도 그냥 갇힌 채로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그럴 수 있는 게 그러고 나서 무죄가 딱 선고되잖아요. 그럼 그 잃어버린 1년 6개월은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그거는 형사보상 청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 이제 뭐 자기가 갇혀 있는 동안 뭐 일수로 계산해서 그 사건 있잖아요. 그 화성 살인 사건에서 범인으로 잘못 지목된 사람이 결국에는 재심 받고 형사보상 청구해 갖고 뭐 10몇 억 정도. 근데 그거는 이제 배상까지 손해배상까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진 변호사 말한 건 그렇게 만약에 갇혔어요. 형사 배상 보상. 만약에 우리 겨들송에 갇혔는데 이게 뭔가 경찰이나 검찰이 악의적으로 가뒀다 그러면 기본 보상은 그냥 갇힌 일수만큼 그냥 뭐 일실 근로자 정도, 도시 노동자 정도 수준으로 계산해서 돈을 줘요. 네. 근데 이건 좀 경찰이 잘못했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까지 해줘요. 그러면 액수가. 근데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일부러 그런 거 같지 그 쉽게 안 나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 같지 않은데 모호하게 잡아넣기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1년쯤 있자 지나서 풀려났는데 무죄는 받았는데 직장 잘리고 사업체 날라가고 일가족 친척 다 떠나고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거 경찰 검찰이 잘못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힘든 거 거의 어렵지. 의료 과실 입증하기 힘든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더 힘들어.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믿겨요? 더 힘들어. 아니 근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너무한. 그때는 맞아요. 경찰이 사실상 그때는 진짜 고문한 거를 심했죠. 예. 그걸 인정을 했으니까 나온 네. 거야. 아니 그렇죠. 20년을 복역했는데 19억 원을 보상했다는 게 저거는 사실- 값을 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 네.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치. 자기가 그 범인이 아닌데 나중에 밝혀진 거야. 이미 사형을 당했는데 그럼 뭐 진범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뭘 뭐 어떻게 방법이 그냥, 없지. 네. 그럼 유가족한테라도 뭐 보상 그거는 뭐 줄 수 있겠죠. 유가족이 왜냐면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군요. 그것도 당연히. 예.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인데 대부분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일가 친척 없고 쉽게 말해서 그렇지. 뭐 네. 돈도 백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거든. 그러면 끝이지. 그냥.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난 안 죽였는데 나 죽기 전까지도 그 억울함이 안 풀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사형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논거로 되는 거야. 실제로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있거든. 미국 같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이게 뭐 무슨 후진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DNA 검사가 전반적으로 사법 체계에 들어온 게 미국의 그 80년대였나 형사 사건에서 어떤 연구를 하면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들에 한해서 이제 DNA 검사를 한번 해본 거야. 그 전에 이렇게 수사에 일반적으로 도입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무죄율이 30%가 그랬어. 수감 중인 사람들한테. 억울한 사람이 30%가 있었던가. 대부분 흑인이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거의 의무적으로 DNA 검사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법정 시스템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런 거 어디 강의 같은 데 가면 하는 얘기가 그거야. 혹시 마동석 같은 형님한테 잘못 찍히면 자백 안 하고 나 죄 저질렀다고 말 안 할 수 있겠냐고. 물론 요즘 경찰분들이 고문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마동석 같은 형님이 압박을 받으면 준실의 방으로 가서 눌러버리면 제가 했어요. 안 그럴 사람 있겠어?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가는 거야. 사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어쨌든 8, 90년대 이런 때는 그냥 없는 제도 만들어내고 그랬었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얘를 고문실 데려가서. 얘를 그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요. 네. 얘를 그냥 간첩으로 만들어. 음. 그럼 간첩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가서 물론 저도 고문을 저 고문 당해본 적 있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중학교 때 당구장 갔는데 그 동네 형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눕혀놓고 이 정수기 물을 떠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여기 코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는 그 형들은 막 재밌다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당해보고 와 이게 너 어떻게 고문을 산 거니 지금?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조금 그런 당구장에서 당구도 치고 좀 이렇게 놀았구나. 중학교 때? 아니, 많이 논 건 아닌데 조금 뭐 노는 애. 형들 따라서 형도 좀 놀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들한테 그걸 당하고는 이제 당구장 안 갔는데 그걸 당해 보니까 이게 그냥 이제 만약에 물고문이라든지 그런 누군가가 나를 고문했을 때 차라리 이거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냥 감옥에라도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괴롭더라고요. 도망가듯이. 네.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막 두들겨 패고 잠 안 재우고 뭐 그런 또 고문 중에 제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고문이 그 누워 있는데 물을 한 방울씩 이렇게 묶어놓고. 한 20초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정신이 그게 왜 고문이 되나 약간 궁금하게 됐었어. 그 약수터 가면 돌에 물구멍 떨어져 있지. 네네네.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반복되면 엄청난 압력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저기 떨어뜨린다는 게 아니라 못 움직이게 해놓고 똑똑 이런 식으로 계속 때리는 거야. 그럼 약수터 가면 그 돌이 이렇게 패여 있잖아 살짝. 그 물로 패이잖아. 사람들. 아니 근데 물론 그러려면 몇십 년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반복된 자극이 계속적으로 밤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 이제 정신적 고문이구나. 고문의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막 여기 손가락에 뭐 바늘 넣고 이런 거는 그냥 하고 나서 이건데 24시간 이거를 계속 그리고 막 뭐 헤비메탈 음악을 계속 24시간 그런 것들이 제일 심각한 고문인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당하다 보면
야 그냥 내가 차라리 인정하고 살 죽여줘, 막 이럴 수도 이 순간을 그냥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변이 얘기한 이런 거는 이제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어렵죠. 요즘에 왜 근데 우리가 또 이걸 해야 되냐면 그 법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별게 아닌데 알고 보면 모르는 사람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요즘 하는 방송은 아니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봤나 되게 깜짝 놀랐던 게 그 경찰분들 수사하는 걸 쫓아다니면서 뭐 종편도 아니고 케이블 TV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만든 그런 어떤 추적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사건 반장 같은 건가? 아니 아, 사건 반장 말고 그 뭐지 막 뭐, 출동하는 거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경찰. 현장을 근데 어. 여기서 나중에 피의자 신문을 하는데 뭐가 나왔냐면 진변도 들으면 되게 재밌을 거야. 뭐가 나왔냐면 이 사람이 위조수표를 만든 거야. 근데 위조수표를 그냥 A4 용지에 복사해서 가위로 잘랐어. 허술해. 그래서 너무 허술하잖아.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사실 오인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죠. 위조수표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 근데 경찰이 얘를 잡아놓고 신문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아무리 그렇게 만들었어도 밤에 얼핏 보면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죄를 시인한 건가? 이게 범죄 자백한 거야. 그거예요. 수사를 할 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유도 신문이야. 유도 신문이 아니야. 그냥 왜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도 없어. 너 이거 헷갈릴 수 있다는 거 알잖아. 그럼 예 그렇죠. 자 이게 그래서 아무 뭐냐면 말도 하지 말라는 거구나. 아니요. 그것도 그렇고 자 보면은 이제 수사 단계에서 받았던 그런 조사의 나의 답변 이런 게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 이제 변호사를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변호사는 그 질문을 딱 들으면 알아요. 무슨 의도를 하는지. 이 수사관이 무슨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뭘 위한 것인지를 다 알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세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뭐 잠깐 쉬자고 하고 이게 이런 의도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수사 단계에서 받는 이 신문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하지 않았는데 뭐 이상하게 물어봐갖고 뭐 그런가 뭐 이렇게 대답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걸 번복하려면 뭐 그러면 경찰이 고문해서 그런 거야? 아닌데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 부자들은 그런 신문 받을 때 들어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변호사가 다 얘기하고.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는 입회를 할 수 있지 수사의 어떤 그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당사자가 해야 돼요. 예. 요거를 이제 우리 일반 청취 우리 대가족 분들도 많이 헷갈릴 텐데 하도 미드를 많이 보면 묻고 있으면 경찰이 갑자기 그 변호사가 거기서는 그렇죠. 잠깐만요. 이거 저 침해입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이거 하잖아. 우리는 그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는 뒤에서 앉아서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만약에 말하면 안 될 때는 변호사가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옷이라도 그게 잡아당기나요? 아니라 저기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불러와서 아. 쉬면서 지금 묻고 있는 게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예요. 요즘 이제 변호사 업계가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떤 변호사까지 있냐면 사실 이거 불법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수사를 입회를 해서 그 수사 과정 녹음을 해요. 이거 아마 안 될 건데 그걸 녹음해 갖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만듭니다. 변호사가. 뭐냐면 수사관이 했던 질문 이거를 그냥 그 녹취록 만들듯이 그냥 만들어 버려요. 그래갖고 뭐 우리 의뢰인이 했던 답변까지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는 피신 이런 거 잘 보기 어렵잖아요. 그치. 그리고 특히 대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한 얘기는 내가 볼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걸 그냥 만들어 갖고 어디다 써?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청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붙여요. 그래갖고 되게 뭐 전관 출신, 뭐 법원장 출신 이런 사람들이 하나 들어가고 그런 그 변호사들이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그 이제 다른 변호사들은 이제 그쪽 일을 하고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녹취를 해갖고 아니면은 녹취가 뭐 불법이라면 거기서 타자를 쳐갖고 타자를 엄청 치는 거예요. 질문대로 다 해갖고 그거를 그냥 하나의 서류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죠. 이 납품으로 뭐 한 건에 그러니까 이 형사 사건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거 들으면 아니 뭐 그 속기 하나 해주고 2,000만 원, 2,000만 원 뭐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신유진 변호사가 나 도저히 못 앉아 있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여기도 있지만 이런 겁니다. 이런 접이식 의자. 철제 아, 의자. 그런 접이식 의자. 네.
촉촉하고 그러니까 차가운 거. 경찰서나 검찰청 가면 변호사들하고 피의자 신문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앉아 사는 거 요거 펴고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앉아서 듣고 있어 봐요. 쉽지 그리고 그 않겠다. 묻고 답하는 게 그냥 뭐 좋은 얘기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 수사 기법이라고 하는데 사람 되게 진 빠지게 만드는 질문들을 하거든요. 또 다른 고문이네. 그러니까 때리진 않지만 요즘은 그래서 신 변호사가 차라리 웃음을 팔고 만다라고 한 거예요. 뭐 만약에 거기 이제 PC방 이런 의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갖고 한 3-4시간 있을 수 있죠. 바디 근데, 프렌즈. 되게 많이 힘들고 사실은 그렇고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면회를 가고 접견을 가야 되잖아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수사 단계든 뭐 재판 단계든 하루에 몇 번을 가든 몇 시간을 접견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자기가 이제 선임계를 내고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뭐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 접견 하루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주구장창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분 정도 가서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번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해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결수, 만약에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는 변호사 접견도 힘들고 일반인 면회도 힘들어요. 근데 뭐 보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기결수는 요즘 또 전화를 할 수 있더라고요. 하루에 뭐 5분씩 뭐 몇 번 이런 것도 이제 등급에 따라서 다르고, 만약에 기결수를 변호사가 접견하고 싶다 그러면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민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등록하고 그리고 와서 접견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근데 진 변호사 오늘 형사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것도 이걸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볼까? 오늘 끝나고. 없어요 이제. 없어? 탈탈 털으셨답니다. 네. 아니 근데 뭔가 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호사가 같이 가주는 게 사실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 화에 조금 더 얘기해보다가 얘기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은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그거 좋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림 하나 그림. 보고 어머. 마지막으로 나 그림을- 근데 약간 불안한 게 신유진 변호사 했을 때 동시 접촉 자수가 쫙 늘었다가 갑자기 이제 쓱. 아니야. 우리 대가축 분들이 그렇게 야박하진 않아. 나름 정보성 방송이었어요. 네. 자, 오늘 그림은요. 미국의 사실주의화가 윈슬로우 호머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윈슬로우 호머라는 사람이 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그림을 그렸고, 막 우리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그 시대에 그 어떤 상황을 재현해내는데 아마도 이 화가의 그림이 많이 쓰였다 할 만큼 남북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서부 개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세히 많이 그렸는데 세계 대전 이런 거 그리고 있어요? 세계 대전까지는 안 갔어. 미국 내에서 네. 그것과 함께 또 하지 마. 또 많이 그렸던 게 거대한 자연 앞에 선 인간의 모습들을 그렸던 거야. 근데 그 중에 라이프라인이라는 작품을 오늘은 갖고 왔어요. 생명줄. 생명줄. 보면 이제 뻔하잖아요. 이제 조난한 여성을 이 구조대원이 저 생명줄을 가지고 쭉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이걸 진승기 변호사에게 헌정하는 그림입니다. 형사 사건에 있다라는 건 사실 일반 법 지식이 없는 분 입장에서는 저렇게 조난을 당했다라고 보는 좀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때 진승기 변호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건져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가시죠. 마무리. 마무리 포장이 너무 좋으네요. 그런 야, 의미에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진승기 변호사 계속 콩가루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제 콩가루에게 저 구조되는 신유진 변호사 아니에요? 아니야 진승기야. 아니, 콩가루에게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그리고 혹시 정말로 좀 상담이 진지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가족 119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48시간 이내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꾸준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종종 우리 진승기 변호사가 우리 가족들께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아마 그리고 그 상담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방송인이고 방송이기 때문에 자기 사연을 보내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방송인이기 전에 책임감을 가진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연을 함부로 노출하지 않습니다. 절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저 방송인이에요? 그리고 진 변호사는 사실 방송인은 아니에요. 진 아. 변호사. 난 뭐지 그럼? 주변인인가? 준 방송인, 준방송인. 준 연예인. 네. 준방인. 자, 알겠습니다. 양지열의 콩가루 39회였나요? 오늘이 벌써 네. 다음 나 근데 화는 또 40회네요. 네. 길을 지나가는데 네.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는 날이 올까요? 오면 좋겠어? 옵니다. 모르겠어. 아. 옵니다, 여러분. 어. 지나가다 진승기 변호사님을 혹시라도 지나가다 마주치게 된다면 꼭 말씀하세요. "헉, 짐승기다! 이러면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다. 왜 자꾸 상상만 욕심을 내지? 아 이상한 욕심을 준 내네. 방송인 다 됐네요. 네, 네. 그러게요. 네, 양지열의 콩가루 39화 마치겠습니다. 40화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